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파산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단점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 개인파산 단점을 굳이 골라서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과연 개인파산 단점이 뭘까? 실제로 그 단점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단점이 맞을까?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파산 단점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해요.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면 신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연체가 없던 분들도 연체에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연체 등록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면책을 받더라도 신용이 바로 회복이 안 돼요. 법원에서 면책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통보를 보내서 신용불량 정보는 다 삭제가 되지만 공공정보에 기록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기록이 무려 5년이나 기록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은 당연히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단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연체가 됐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신용불량자로 쭉 사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 그냥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공기록에 올라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 파산을 하면 기간이 5년으로 딱 고정되잖아요. 면책받고 5년만 지나면 신용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오히려 개인 파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신용이 회복되지 못했을 것을 면책받고 5년이면 회복된다라는 기간 단축이 생긴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거는 그래서 개인 파산의 단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을 다 뺏긴다, 재산을 다 잃는다. 이것도 단점으로 언급들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개인 파산은 법원을 통한 빚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법원에서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배당을 하고 나서 면책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잃게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단점은 맞죠.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분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연체가 됐다.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 지냈다. 그러면 당연히 다 뺏길 재산들이었잖아요, 원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다뭐 경매가 들어올 것이고요. 통장도 압류가 들어와서 다 뺏길 것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면 급여에 압류 들어와서 역시 급여도 다 뺏기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원래는 다 뺏길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파산의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세 번째로 개인 파산의 단점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 직업과 자격에 제한이 생긴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 최근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조만간 많은 변화가 물론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직업을 할 수 없다. 어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법률들이 200 수십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도 맞는 얘기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면 불이익이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 맞죠. 하지만 기존에도 평생 그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기 전까지예요. 이때가 신분이 파산자 신분인 거거든요. 근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자동 복권이 돼서 파산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에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면책을 받아서 복권이 되는 순간 바로 회복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그 법률들도 지금 다 국회에서 개정 작업 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 경비지도사 이미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다른 법률도 지금 순차적으로 다 개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것은 단점이라고 이제 언급도 안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
이런 것도 단점으로 언급들을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 파산이라는 것을 신청하는데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했지만 상담 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저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개인 파산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돼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개인 파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인 효과라는 게 무슨 공적 장부에 기록이 남아서 그분이 파산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던가 그랬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면책을 받으면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신용정보상의 공공기록이 올라가는 거 하나인데 그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느냐? 내가 파산까지 받았는데 이런 걸로 고민하실까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겪어왔던 의뢰인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 단점으로 언급되는 거 이거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도 너무 많다. 면책 받기까지 너무 힘들게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신용회복제도나 개인회생처럼 내가 돈을 원금이라도 갚아보겠다. 아니면 원금의 절반이라도 갚아보겠다. 이거하고 다른 제도잖아요. 다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사가 더 엄격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원에도 2번 이상 나가셔야 되고 파산관제인 면담도 또 나가셔야 되고 복잡한 사건은 시간이 뭐 1년, 2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고생스럽긴 하죠.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마음고생하던 그 빚을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해주는 절차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점은 맞지만 개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서류 준비도 좀 복잡하고 법원도 여러 번 나가야 돼서 고생은 스럽다. 이거는 그냥 마음을 드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파산 단점, 과연 단점이 맞을까?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알찬 정보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